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재판쌤입니다. 네, 오늘은 1회 2단원 다문화 사회를 향한 준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는 설명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논술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라고 나와 있죠. 이 다문화 사회, 용어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다문화라는 건 문화가 다양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흔히 요즘 말하는 다문화 가정 이런 것들도 조금 이 용어 안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거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문화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글쓴이는 지금 논설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제겠죠. 첫 번째 서론에서와 그 다음에 본론과 본론이 두 개로 쪼개지겠죠. 1, 2로. 그 다음에 결론에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 한번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기가 한 단락이고 두 단락인데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단락으로 거의 이제 서론 부분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단락으로 묶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그렇다가 아니죠.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면서 노동시장이나 또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국내 노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 또는 농촌 지역의 국제 결혼,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도 많아진다는 점, 이러한 현상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상에 대한 제시를 한번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 문제점을 다시 짚어주고요. 그 문제점에 대한 글쓴이는 글을 쓴 사람이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곧 주장이겠죠. 그래서 현상이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 글쓴이의 주장이 연결이 되는 하나의 서론 부분, 주장을 제시하는 부분이겠죠. 문제점이 이렇게 오고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국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본론 1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여기가 본론 1이겠죠. 본론 1부분. 이 본론 1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외국인,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외국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민자의 제도나 규정,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들 많이 제시를 해주고 방향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고 그런 규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명확한 정립 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면서 다시 보셔야 돼요. 그 밑으로 쭉 나와서 본론 2 부분이 쭉 나오고 있죠. 이 본론 2 부분에서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론 2번 볼게요. 첫 번째 관점과 그쵸?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랬죠. 하나는 그 이주한 사람들 또는 이주한 나라의 제도 이런 것들 그대로 우리가 같이 섞여가면서 동화가 돼야 되냐라는 동화의 관점이 있고요. 아까 첫 번째 위에 나왔을 거예요. 여기 지금 첫 번째로 선생님 해놨지만 두 번째는 포용의 관점이 있습니다. 포용. 어떻게? 여기 있죠. 포용의 관점. 그래서 포용의 관점과 동화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화의 관점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본인들의 전통과 문화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같이 용해되는 것.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미국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외국 이민자들은 하나의 개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혐오감도 생길 수 있다까지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포용의 관점은 좀 밑에 나왔죠. 포용의 관점. 외국인 이민자들의 전통과 문화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이민자 정책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민자들을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범죄 예방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 좀 길어요. 여기서부터 결론이죠. 여기서부터 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그래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여기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글쓴이 주장은 뭐냐라고 했더니 주장, 외국인 이민자들을 잠깐만요. 이민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동화적인 입장이 아니라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정책을 결정을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가지고 주장에 대한 근거들 어떻게 제시했는지 쭉 나와 있는데 선생님 정리를 그냥 가볍게 해버릴게요. 근거 첫 번째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갈등을 해소해서 외국인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일단 차별이겠죠. 포용을 하면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차별과 편견,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차별과 편견이 많이 줄어들어서 곧 그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들 각자 전통, 가치관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뭔가 그들의 문화 상대성 때문에 약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배가시켜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같이 우리가 포용해서 자원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그들을 가능성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배가 돼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세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논술문이니까 그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이 무언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독서 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읽어가다가 보면 우리가 그 독서 과정 중에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단어가 어려웠어요. 그럼 단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이 부분 좀 얘기해 볼게요. 그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면 그걸 어떻게 찾아볼 것이냐 하는 거지. 이렇게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문제 해결을 했다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했으니까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가면 전부 다 생각 모으기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볍게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